안녕하세요. 시사건건 골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20년 이제 10월이 시작이 됐고 또 2020년도 마무리가 돼가는 분위기죠.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감염병 사태죠. 보통은 두세 달이면은 끝나는데 이번 건은 참 쉽지가 않네요. 전 세계가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감염병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외국에서는 2차 팬데믹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00명 단위는 우습게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두 자릿수 확진자를 또 기록하고 있죠. 여러모로 대한민국 국민들 이 우수성이 증명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이런 것도 있었고 그걸 너무나 잘 막아내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의 또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성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더라.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말 잘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와 신문을 보면 나라가 망할 것만 같아요. 대한민국의 언론 진짜 큰 문제죠. 일단 올해 시작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고 이걸로 부정한 부를 축제를 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이 자리를 이용을 한 부정이 끼어 있다. 이런 의혹으로 출발을 하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하고 있던 이 웅동 학원에서 비리가 있다. 거기다가 아내인 정경심 교수까지 끌고 들어와서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 자, 이런 걸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100여 군데의 압수수색을 펼치고 전례 없었던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관련된 재판은 31차인가 32차 공판까지 이어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의혹이 또 불거지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언론이 맹공을 퍼부었던 내용은 전부 다 불기소됐어요. 기소된 것도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제 휴가, 특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제는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적폐 세력들의 공작은 쉼없이 이어졌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있고 똑똑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정권은 저들의 손에게 거의 넘어간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랬었죠. 노무현 정부의 4년차 임기 말 때는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씹어대는 대로 국민들은 흔들렸어요.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었죠. 그렇게 언론들은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면서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깨우쳐야만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180석 가까운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을 몰아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이 적폐 세력들의 공격은 쉬질 않아요. 제가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의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상 댓글에도 부적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했다는 댓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한편으로는 좌절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물론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언론들의 집요한 프레이밍과 공작에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 아시죠? 타골 장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걸 함께 보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고요. 전우용 선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려다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 아버지는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딸이 초강력 LSD를 밀수하다가 발각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 아버지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장모가 서류를 위조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데도 그 사위는 장모가 내 도덕성과 무슨 상관이냐며 큰소리쳤고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됩니다. 아들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휴가 연장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평생 소망하던 일을 이루려 30년 된 낡은 요트를 사러 합법적으로 미국에 갔는데도 그 부인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부인이 자기 오촌 조카가 권유한 사모펀드에 합법적으로 가입했다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남편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고 여태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인 여러분, 불공정의 정의가 도대체 뭔가요? 진짜 불공정한 건 바로 당신들 아닌가요? 자, 뭔가 울림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잘못한 것처럼 몰고 가는 언론들 때문에 시달림을 당해야만 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 있지만 부산시장,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도 거론되는 사람들, 언론이 제 기능을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국회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MB와 박근혜 시절 망쳐놓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이렇게 험난하고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MB 시절에 망쳐놓았던 언론, 그나마 MBC가 조금 제대로 돌아오고 있지만 KBS는 여전히 정상이 아니죠. MB 시절에 자격도 없는 채널을 종편으로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경. 자,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언론들에게 종편 채널이라는 특혜를 주었고 채널도 굉장히 앞부분에 배치를 해줬죠. 채널 심사에서도 분명히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조건부 승인을 계속 해줍니다. 특히 TV조선, MBN, 채널A는 역량이 부족해요. 자본도 부족합니다. 특히 MBN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채널 승인을 딸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짜로 서류를 조작해서 심사에 통과한 것이 이미 뽀록이 났어요.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MBN은 종편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파 채널인 SBS는 또 어떤가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다 나르고 있고 일베의 소굴이라는 오명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SBS의 이현영 기자, 유명한 분인데요. 짜장면 먹었나요? 뭘 먹었나요? 이렇게 조국 장관 집 앞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배달온 아저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었던 그 여자 기자. 이 기자는 어제 단독 보도를 하나 합니다. 옵티머스 측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지급. 옵티머스 펀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그곳이죠.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내준 것이다. 이게 취재 결과로 드러났다는 건데 어떤 경위로 이런 지원이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이게 도합하면 얼마냐면 한 60만 원 됩니다. 대권 후보인 이낙연 대표가 60만 원의 정치 인생을 걸겠습니까? 이들의 공격은 이런 식이에요. 언론이라는 곳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박덕흠, 주호영, 나경원, 황교안, 윤석열까지 훨씬 더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어요. 대한민국 언론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움직이면서 언론을 감시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 찾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언론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의 촌철살인과 함께 언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답답합니다. 언론은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뒷배에는 기존의 적폐 카르텔들이 버티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